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의 정치에서는 많은 법적인 잘못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탄핵한 거는 명백한 위법이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 뒷받침하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좀 봐주십시오. 이거는 주석 헌법재판소법이라는 책입니다. 보고서라 그래야 되나요? 페이지가 한 1300페이지인가?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2015년에 발간한 거로 되어 있어요. 헌법재판소법이 있죠. 이거를 적용할 때 법은 원칙이고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그걸 하나하나 풀어놓은 겁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머리글이 있는데 머리글을 쭉 보다 보면 마지막에 집필자 대표로 한수웅이란 이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책을 만든 대표 집필자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목차인데 목차를 쭉 보면 목차에 각각의 필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각 장절구별로 나눠 쓴 것 같아요. 자,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김하열 씨가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석 헌법재판소법 653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행자를 탄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나와 있습니다. 3.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 여기 쭉 보면 뭐 어쩌고 이게 있는데 자, 그 중에 가 편에 권한대행자가 탄핵 대상자인 경우 이렇게 해서 설명 보십시오. 대통령직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대행하는 경우 또 국무총리직을 국무위원이 대행하는 경우 등등 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대행되는 공직 및 본래의 공직 모두가 탄핵 대상인 경우다. 네. 자, 대통령 권한대행을 국무총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가 탄핵되면은 그가 대행하는 대통령직은 물론이고 본인의 원래 자리인 국무총리도 모두 탄핵 대상인 경우이다. 이때 이제 어떻게 국회는 의결해야 되느냐를 여기 해놨는데 권한대행자의 탄핵 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적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할 때 그리고 그걸 의결할 때 의결 정적수는 대통령과 똑같이 3분의 2, 200명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자로서의 직무 집행 중 위법 행위로만 탄핵 사유된다. 자, 그가 이 대행을 하고 있을 때 대행으로서의 위법 행위로 해야 탄핵이 됩니다. 이번에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대행이니까 헌법재판관 국회가 추천한 사람을 임명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하지 않았다. 그게 위법이다. 네. 그럼 그것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대행되는 공직자를 기준으로 의결 정적수를 채워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근데 192명 찬성으로 한덕수 총리를 탄핵했습니다. 이거는 우원식 씨가 명백하게 오바를 한 겁니다. 크게 이거는 큰 잘못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헌법재판소는 이번에 이진숙 씨 탄핵 심리에만 적용되는 가처분을 윤석열 대통령 및 다른 사건, 다른 탄핵 심리에도 적용하는 헌법재판소법 위반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다가 헌법재판관이 8명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일단은 해결됐지만 분명히 위법한 사실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는 탄핵 심리는 또는 위헌 심리는 7명 이상의 재판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6명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법 위반이에요. 이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금방 아까 말씀드린 이 책에 보면은 또 헌법재판관 어떻게 탄핵하느냐가 나와 있는데 동시에 3명은 탄핵할 수 없다는 조항도 있어요. 이 설명도 있어요. 왜냐하면 9명인 재판관 중에서 3명을 탄핵해버리면 헌법재판소가 못 돌아가기 때문에 많이 한다면 2명까지만 해라. 그렇게 주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그 헌법소장 대행을 하는 문흥주 씨인가 그 양반이 처음 선제구를 날렸고 이어서 사무처장은 재판관이 아니니까 권한 대행하던 사람을 탄핵하면 되겠네. 그 이름이 뭐였지 그 양반?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해서 지금 현재 소장 대행하는 사람. 그 양반이 6명으로 심리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거 탄핵 대상됩니다. 법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헌재 이 소장 대행 은형배 헌재 소장 대행입니다. 그가 6명으로 심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리를 준비했었으니까 그렇게 한 거는 명백하게 헌법재판소법 위반입니다. 요것이 탄핵 소추가 되면은 물론 이제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 막아버리겠죠. 막아버리지만 이것도 시효가 있다고 하면은 국회가 또 앞으로 한 3년 지나갖고 선거하면은 또 바뀔 수도 있죠. 그때라도 시효가 남아있다면은 그때쯤 이 양반은 퇴직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탄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다퉈봐야 된다. 그럼 이것도 헌재에서 탄핵 여부를 판단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하나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압수영장을 갖고 한남동으로 갔죠. 그때 경찰을 동원했습니다. 이 경찰을 동원한 게 적법한가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검사는 경찰에 대한 수사를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끌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검사들이 모든 경찰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경찰을 둘로 쪼갰잖아요. 일반 경찰하고 수사하는 국가수사본부로 쪼갰거든. 근데 국가수사본부에 있는 경찰은 어떤 경찰이냐? 사법경찰관입니다. 즉 법을 집행하는 수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교통, 그 다음에 방범, 범죄를 막는 거. 그거는 수사는 아니죠. 그 다음에 경찰에 정보활동도 있고 외사도 있습니다. 이걸 행정경찰로 통칭할 수 있어요. 이 행정경찰에 대해서는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지휘하지 못합니다. 사법경찰관을 지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동원된 기동경찰들, 기수대라 그러죠. 이 친구들이 사법경찰관이냐? 아닙니다. 사법수사관을 갖고 있는 국가수사본부의 경찰들을 동원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을 동원하지 않고 경찰청 산하의 직원들을 동원했거든. 이것도 불법입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수사처 공수처는요, 검사와 달리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걸 하려면 직접 자기네가 해야지 경찰을 동원한 것부터가 문제가 되고, 동원하더라도 국가수사본부에 있는 사법경찰관을 동원해야 되는데 그들이 아닌 일반 경찰, 행정경찰을 동원했다고. 이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MBC하고 JTBC가 드론을 띄웠는지 헬기를 띄웠는지 대통령 관저를 무단으로 촬영했죠. 하늘에서. 제가 이제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면은 수사팀이 들어가서 이 앞에 한남동으로 끌고 나오면 시위대가 많으니까 뒷산으로 응봉산으로 올라가서 빠지면 될 거다. 근데 그쪽도 등산객이 굉장히 많아요. 그 뒤에 아파트가 있어갖고 제가 그쪽을 좋아해서 자주 가던 데라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차라리 헬기를 태워서 빠져나와라 그랬는데 두 방송사가 헬기나 드론을 띄워서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대통령을 체포해갖고 나올 때 헬기 띄우는 것도요. 그거 사실은 수방사하고 공군 방공포병의 승인을 받고 들어가야 돼요. 그 지역은 서울 일대는 P73인가 비행 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아무나 비행기 띄우면 안 됩니다. 근데 이번에 JTBC하고 MBC가 드론도 띄우면 안 되거든. 여러분 한강가에 가서 보시면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 요 안산 부근에 갔다가도 드론 띄우지 마세요 쓰여 있거든요. 근데 이걸 마음대로 했습니다. 취재를 위한 건데 이거 불법이거든. 이런 것들이 다 보태져 갖고 윤 대통령 잡아놓으라는 인민재판을 만든 거예요.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윤 대통령은 계엄을 할 때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심의를 했느냐,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있었냐, 이게 이제 불법의 단서가 되죠. 근데 그는 국회에서 계엄을 철회하라라고 했을 때 순순히 법대로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수사하는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취재하는 자들은 자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다고 하면서 법을 어기면서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대통령은 외환과 내란의 범죄가 아니면은 소출을 안 당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한 게 계엄령이 내란이라고 확정된 바도 없는데 그거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되죠. 그 다음에 내란이기 때문에 탄핵한다 그러면 내란죄로 수사하면 되는데 지금 공수처라든지 경찰 이건 좀 의뢰이 지금 먼저 내란을 단정짓고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 서부지방법원 이순영 영장 전담 판사는 형법 110조와 111조를 적용하지 말라는 걸 붙이고 발부를 했습니다. 쥐가 뭔데 법조문을 적용하고 적용하지 말라 그래요. 법은 똑같이 적용돼야 돼요. 이 사람한테 적용하지 말라? 이런 거는요, 잘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판사도 탄핵을 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민주당이 다수이니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겠죠. 근데 공소시효가 탄핵 거는 시효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국회가 바뀌어서라도 탄핵을 해야 된다고. 대한민국이 윤 대통령 계엄한 걸 갖고 저렇게 펄펄 뛰는데 근데 그걸 벌 주려고 하는 자들은 법안 지키는 건 봐줄 수 있나요? 대한민국을 지키라고 하는 자들이 그 지키려는 권력을 이용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게 문제이기 때문에 지키는 자를 지켜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근데 Who guards the guardians란 말이 있잖아요. 지키는 자는 누가 지킬 것인가. 지금 이 계엄이 내란이라고 해서 수사하고 하는 자들이 막 엉망진창이야. 헌재법도 어겨, 형사법도 어겨, 공수처법도 어겨. 잡아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분히 보시면서요. 차분히 보면서 대한민국 법치가 제대로 굴러가는지 안 가면은 사정없이 철퇴를 날려야 됩니다. 지금 공수처에서는 자기네들 체증한 게 있어서 거기 막아섰던 55 경비단하고 경호처 요원들한테 이제 공무집행 방해로 걸 텐데 자기들 스스로가 법을 어기고 들어간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세하게 보고 지금 좌파들이 이번에 공수처가 밀고 들어갔으면은 대통령 관저에 난입해서 루마니아 차우세스크 사건 같은 걸 만들려고 했죠. 이 국가 전복 세력이 분명히 내란을 획책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일체 수사를 안 하는 검찰이나 경찰도 우리가 유심히 지켜보면서 너 뭐야? 너 도대체 누구 세금 받고 누구를 옹호하고 있어?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